어려운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시간입니다. 얼마 전 용산 참사 9주년이었죠. 오늘은 이렇게 이 재개발로 인해서 주거권을 빼앗기고 강제 집행으로 거리로 내몰리는 철거민들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서울시도 나서서 동절기에는 강제 집행 금지하도록 하자, 이런 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데요. 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12월부터 2월까지는 강제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 안을 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예. 용산 참사를 겪고 나서 이렇게 한겨울에, 그것도 야간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다 보면 안 보이기도 하고 춥기도 하니까 저항도 세지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명히 인명의 피해가 올 수밖에 사고가 없거든요. 나죠. 그래서 동절기하고 야간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안 하는 게 좋고, 저희들 때 일면 큰일 할 때 겨울 지나고 하는 이런 사람도, 그런 일반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준비했다가 움츠리고 있다가. 근데 박원희 시장이 들어서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안 되면서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 대책을 발표한 건 좋은데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려면 관련한 법이 이제 도시 재개발 관련 법이 도정법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게 대부분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의거가 되는데 민사집행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난 19대 국회 때 시민단체들하고 몇몇 뜻이 의원들이 내놨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또는 야간에는 강제 집행을 하지 말아라. 네. 근데 그게 안 지켜져 가지고 문제가 됐고, 최근에 오늘 좀 이따 우리도 연결도 하겠지만 서울 장이지구라든지 응암지구에서 법원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서울시도 어떻게 보면 인권의 최후보라는 법원이 행정부보다 조금 더 예민해야 될 텐데 오히려 법원이 훨씬 둔감한 겁니다. 서울시는 그걸 하지 마라 분명히 했는데 법원이 겨울 강제 집행을 허가를 해준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법원이 허가를 하거든요. 강제 집행은. 경찰은 그에 따라서 48시간 전에 경비 배치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불상사 없는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이고, 결정 주체는 법원이요. 다만 경찰도 문제가 되는 건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 누군가 다칠 것 같고 범죄가 발생한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개입을 하고 중단을 시키고 적극적으로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중재를 한다든지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한겨울이고 한밤이니까 안 된다든지 한겨울이고 비가 오니까 안 된다, 여러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아주 인상적인데 법원에 10번, 경찰청에 7번 공문을 보냈어요, 최근에. 근데 다 그냥 협조 공문이죠. 그러니까 협조 공문이죠.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집요하게 못하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건 굉장히 박수받아야 된다. 강제 퇴거 건수가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만 4년간 강제 퇴거 집행 건수만 7만 8천여 건입니다. 뭐라고요? 4년간? 예, 4년 동안 7만 8천여 건. 1년에 2만 건 정도? 예,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상권 재개발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서 7만 8천 건이나 되는 걸로 4년간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아무튼 법으로도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법으로도 고쳐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행정청이 나서고, 특히 법원이 관행적으로 법원이 그 강제 집행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집달관한테 맡깁니다. 공무로 사연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무원으로 알잖아요. 어렸을 때 빨간 딱지 붙이고 그랬던 분들, 정확히는 공무로 위탁받은 사인인데 이분들이 그걸 할 때마다 수수료로 급여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리해지고 급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국회의원이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다가 여러 번 항의를 했습니다. 개선해라고. 근데 법원이 무슨 블랙리스트니 이런 건 열심히 만들고 막 그러더니 이상한 행동을 했잖아요. 정말 인권의 보루로서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서울시도 나섰는데 오히려 법원은 강제 집행 이번에 계속 허용함으로써 이게 큰 지금 사회 문제가 된 것이죠, 최근에. 자, 조금 아까 예고하셨던 지금 그 철거민 투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장위 7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4가구가 남아 계시답니다. 그중에 한 분 익명을 요청하셔서 그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위동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정도 됐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은 저희 남편하고 자녀 아이들 3명하고 해서 저희 5명이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동네에 지금 딱 4가구만 남아 계시다고요? 네네. 원래는 거기 몇 가구가 있었던 곳입니까? 7구역에 650명 정도가 계셨었죠. 다들 떠나고 지금 딱 4집 남아 계시다? 네네. 왜 아직 거기 남아 계시는 겁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재개발 강제 수용되면서 이제 그 수용금 받은 걸로 이제 저희가 주변으로 이사를 갈 수 있나 알아보니까
저희가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돈이 너무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갈 곳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강제 퇴거 위협을 지금 당하고 계시죠? 그렇죠. 실제로 강제로 집행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까? 네네. 작년 12월 27일 날. 그날 어땠어요? 그날 저희 집 앞에 이제 집행관님부터 해가지고 조합장님부터 해서 불법 용역 분들까지 해서 한 50명 정도 넘는 분들이 저희 집 앞에 완전히 쬐까맣게 몰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이제 큰딸, 대학교 2학년 큰딸이 이제 대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이제 저는 이제 2층 옥상으로 제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이가 이제 여러 수십 명의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애도 놀라고 또 이제 그 불법 용역도 그 여자 용역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우리 아이를 이제 대문에서 이제 그 열쇠공 불러서 이제 대문 따려고 그 이제 그러는 이제 상황에서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또 밀고 땡기고 막 좀 아수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어리니까 놀래가지고 또 울고. 그렇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엄마가 돼서 이제 2층에서 또 이제 아이가 또 그런 또 수모를 당하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이성을 잃는 좀 약간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런 막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순간 들은 게 이제 용산 참사 이런 것도 괜히 일어난 게 아니고 내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그 정도로 좀 되게 급박한 상황이었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근데 옥상에는 왜 올라가셨어요? 일단은 이제 밖에서 문을 따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일단은 들어오면은 저는 죽을 각오로 막는 과정이었거든요. 죽을 각오로? 그러니까 뭐 들어오면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상황이니까 집을 뺏기면 저희 여기 평생 일고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냥 삶의 터전인데 그 집을 뺏기면은 저희한테는 저희 가족의 미래가 없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냥 무조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50명 정도가 왔는데 따님하고 어머님이 그렇게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날은 강제 집행을 못한 겁니까? 네, 중간에 중지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워낙에 이제 2층에서 옥상에서 저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막 거기서 좀 발악 아닌 발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관님이 보시기에도 그 상황에서 잘못하다가 이제 뭐 사고 날 것 같다고 이제 위험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중지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또 이제 결국은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때도 목숨 걸고 막으려고요. 아하, 안타깝네요. 법률상으로는 법적으로는 강제 집행까지 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 어머님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재개발 이런 곳에 지금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막상 여기 이제 마지막까지 저도 이제 억울한 마음에 남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재개발 법이 공입사업이라는 이제 그걸 앞세우면서 결국에 이제 현금 청산자는 그냥 강제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법이 그냥 딱 결과가 딱 있더라고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어쨌든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고 정신무장해서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진걸차 좀 정리를 해봅시다. 어느 지역을 재개발한다라고 할 때 전원이 동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70%인가 이상 동의하면 강제 집행이 된다면서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나마 건물이나 집을 갖고 있던 소유자들은 뭐 조금 아까 나왔지만 강제 수용금 같은 걸 받게 되는데 새 들어 살던 분들은 또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용산 참사에 원인이 됐던 것은 거기서 장사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 장사하던 분들. 세입자들은 예전에 그래도 어디 뭐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이라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새 들어 장사하는 분들은 권리금을 수억을 내고 초기 투자를 매덕을 해놨는데 장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재개발돼가 나가라 그러니까 퇴거비를 3개월치 4개월치를 줍니다.
영업이익금을. 이거 받고 누가 나가겠습니까? 매덕을. 그래서 용산 참사 때 상인들이나 철거민 세입자 이걸 반대하다가 예.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죠. 이명박 정부 최악의 그런 공권력의 폭력을 해서 5명이 죽고 또 경찰 한 분도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분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방금 전화 연결한 분은 이분은 예, 방금 우리 장이지구에서는 그걸로는 어디 부근에 아이들도 있는데 이사 갈 집도 찾기가 어렵다. 예, 그러니까 공시지가 정도로 해가지고 감정평가 보상금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를 들면 5억 6억짜리 이렇게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보상금 그보다 훨씬 못 미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에 전세값만 해도 막 평균 전세값 3, 4억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대로 못 빌리는 거예요. 아파트 전세값만 해도 3억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생각하면 못 나가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는 몇십 세대가 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가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강제 가 닥치니까 그것도 동절기. 그래서 격렬하게 방금도 아슬아슬하잖아요. 듣고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뭐 옥상에도 올라가셨다 그러고 그 따님이 문 앞에서 막 온몸을 막았다 그러고 예. 이러다가 사람 다치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 일단 겨울에라도 하지 말자. 네. 야간에는 하지 말자. 예. 뭐 이렇게 우리 사회가 합의가 된 건데 아까 다시 한번 말하면 법원이 그건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도 자꾸 지금 강제 집행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것이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분들의 근본적 문제는 감정평가라든지 그 보상금 너무 적은 건데 강제로 수용됐을 때 토지나 주택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감정평가 단계부터 재개발 추진 세력이 아니라 조합은 조금만 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빨리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평가도 공적으로 공정하게 또 이렇게 절차도 공적으로 공정하게 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100%까지는 아니어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합리적인 절차로 하자는 겁니다. 강제 수용 자체를 근절할 수 없다면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강제 수용 자체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이 경우도 뭐 용역업체 직원들까지 한 50명 정도가 왔다는데 네. 용역업체 동원은 합법이에요? 용역업체는 동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경비업이 있고 용역이 있는데 보통 경비는 이제 48시간 전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전가 같은 게 있어서도 안 되고. 근데 막 경비들이 막 물리력 행사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뭐 그렇죠. 노조 파기 현장에 가가지고 막 그런 짓을 한다든지 철거 현장에 한다든지 이런 거고. 용역은 이제 집달관들이 자기가 부동산 인도를 해야 되고 강제 입행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세입자들이 맡고 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용역은 쓸 수 있는데 그 경우도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용산 참사 진상 규명위원회라든지 저번에 우리도 한번 소개했던 그 궁중족발 네. 지금 오늘까지 5번 지금 강제 집행을 겪을 뻔했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뜻 있는 대학생 막 종교인들이 상생하자 이렇게 강제 집행하지 말고 겨울에 그래서 막아내셨거든요. 네. 그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하면서 원칙적으로는 물리력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니면 하지 말게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닌데도 경비나 용역이 옛날에 그래서 오죽하면 용역 깡패, 잭업 깡패로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고 그럴 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냥 햄머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네. 건달 같은 사람도 와가지고 막 철거민들한테.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는 있는데 더 엄격,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돼. 근데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이렇게 떼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100번을 양보해서 어떤 집행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도 아주 꼼꼼한 인권에 기반한 꼼꼼한 그 집행 조건을 만들어 놓자는 알겠습니다. 거죠. 우리 원칙적으로 공문만 할 수 있게 하고. 예. 차제에 사실 이 재개발 사업 체계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제도를 좀 다시 한번 뜯어보고 예. 보완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국회가 해야죠. 국회가. 도정법하고 민사집행법을 네. 근본적으로 고쳐주고 그다음에 법원하고 경찰이 예를 들면 지자체보다 더 인권 친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직접 결정을 하자는 곳이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진짜 서울시는 박수 보내줘야 되는데 법원이 여전히 너무 인권에 둔감하고 그냥 한겨울에도 강제철 그냥 막 허용해줘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법원 좀 정신을 차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